제목이 겁살되어 있는데요. 겁살이 12신살에 처음에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자료가 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쭉 가다가 뒤에 뭐 화계라든가 뭐 육회 이쪽으로 가면은 정보가 조금 이제 양이 좀 적습니다. 이게 겁살이 제일 먼저 등장하니까 지금 뭐 돌아다니는 텍스트 이런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그 화개살을 먼저 할까 하다가 순서대로 이제 겁살을 그냥 제일 처음에 꺼냈습니다. 네, 겁살부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겁살의 이 겁자가 이게 이 겁자가 음, 겁자가 이렇게 쓰죠. 예, 이게 이제 힘력자가 이 뒤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 뒤에 이 힘으로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힘을 써서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삼합의 궤도를 벗어나서 남의 땅을 정복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삼합의 궤도를 벗어났다. 삼합은 뭐 어떤 게 있어요? 삼합은 다 아시죠? 해묘미 삼합이 있다. 그러면 해묘미의 궤도는 임수와 아니지 갑이죠. 자, 해묘미는 갑하고 개수의 이 궤도인데 해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 돼지 해자에서 뭐가 생해요? 갑이. 그죠? 돼지 해자에서 이 갑이 생해서 쭉 궤도를 돌다가 이 미에서 어떻게 돼요? 미에서 묘지로 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자자도 여기서 이제 생을 하죠. 이제 지자자는 여기서 생을 해서 그죠? 이렇게 해 가서 로광지에 갔다가 미에서 이제 임명하는데 궤도가 해묘미라는 거죠. 해묘미 다음에 해묘미를 계속 돌다가 그 해묘미의 궤도를 벗어난 한 끝 벗어나는 것이 이 원숭이 신자다 이거죠. 이 원숭이 신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한 끝만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딱. 미 다음이 바로 신이죠. 그래서 계속 적어 나가 보면 해묘미는 원숭이 신자죠. 예. 다시 해묘미는 원숭이 신자가 이 겁살에 해당되는 거예요. 해묘미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서 이건 뭐예요, 이게? 이것은 띠입니다, 띠. 본인의 띠. 띠는 어떻게 돼요? 띠는 본인의 그 생년이 됩니다, 생년. 태어난 생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해묘미는 원숭이 신자가 겁살이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그 다음에 신자진생은 뭐야? 원숭이쥐띠, 용띠는 뱀사자가 겁살이 된다. 다음 뱀띠, 닭띠, 소띠는 이 호랑이 글자가 겁살이 되죠. 다음에
인, 번말개는 어떻게 된다? 대제자가 겁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뭐죠? 삼합. 삼합.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자기 이제 띠 생년을 기준으로 해서 겁살을 찾긴 찾았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 띠에 맞는, 그러니까 12신살이 12신살은 뭐죠? 12신살은 띠를 기준합니다. 띠를 기준한다. 띠를 기준한다.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아니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도 12신살을 보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건 이제 응용입니다. 응용. 응용하는 게 있습니다. 방법이. 그것을 그러면 일지로 이제 보니까 그래도 이제 똑같이 10인사를 쓰더라. 그것은 기준점을 못 찾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점을 달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띠를 기준으로 이게 12신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럼 겁살이 나는 뭐 쥐띠니까 뱀사자가 겁살이구나.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팔자에 있는 경우가 있고, 운에서 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올해가 무슨 범띠 해죠? 그죠? 그러면 범띠가 운에서 온 거죠? 범띠가 범띠의 기운이 어떻게 해요? 이민년이니까 운에서 온 거죠. 그러면 겁살의 기운을 받는 띠들은 뱀띠, 닭띠, 소띠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뱀띠, 닭띠, 소띠가 운에서 겁살 기운을 만났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2신살이 12신살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했더니까 그 이벤트죠. 사건의 일어나는 양상이 양상. 자, 이걸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통변할 때 길흉만 가지고 이 상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사건이 일어나는 모양새 이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범띠, 닭띠, 뱀띠, 닭띠, 개띠, 소띠는 원래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걸 공부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은 이래요. 여기 위에 지금 있죠. 여기 보면 삼합의 궤도를 벗어나서 겁살의 의미는 남의 땅을 정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땅을 정복한다. 자, 우측 하단에 보니 그림이 있어요. 이걸 왜 해 놓았느냐 하면 여기 남의 땅을 정복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정복하는데 그 전쟁을 이렇게 지금 뭐 전쟁하고 있죠. 저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북이죠. 여기 보면은 뭐 노스 코리아 돼 있네요. 노스 코리아에서 탈북민을 생각하셔야 돼요. 탈북민. 예를 들면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 침범을 하죠, 이렇게. 침략을 하죠. 침략 전쟁이잖아요.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이제 침략인데, 지금 여기는 침략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푸틴이나 김정은이가 아니고 탈북민을 생각해야 돼요. 탈북민.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개념이. 탈북민이 북한에서 어떻게 넘어올 때 사실은 이 어떻게 돼요? 38선을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바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바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 있는데 실제 지금 그 우리나라에 3만 5천 명 정도가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탈북 루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쭉 중국이죠. 중국에서 쭉 내려가면 밑에 라오스가 있습니다. 라오스. 예. 예,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를 가. 그 다음에 라오스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메콩강을 건너면 태국이죠, 태국. 그러니까 태국에 가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이제 잡히면 어, 성공인 거예요. 경찰한테 잡히면 이제 대사관에서 머물다가 이제 여기로 옵니다.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죠. 여기로 온다. 루트는 그게 제일 많아요. 또 몽골로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다 간단하게 보자고요. 자, 어떻게 여기 살다가 넘어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넘어온 건 이건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 자, 남의 땅입니다. 여기는. 그 이제 남의 땅을 넘어올 때 탈북민들이 넘어온 이유는 뭐죠? 남의 땅을 누가 오라 그랬습니까? 초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침범한 거죠. 침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남의 땅을 넘어온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동기는 뭐다? 동기는 뭐겠어요? 동기는 바로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이런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견디지 못하여. 자, 러시아의 푸틴이나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침범, 김일성이가 침범한 거는 자기가 견디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욕심 때문에 온 거고, 탈북민들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온단 말이죠. 이렇게. 맞죠? 예, 이렇게 넘어온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탈북한 탈북민이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남의 땅을 어떻게 남의 땅을 빼앗으러 온 건데 정복한 건 정복인데 정복하다 이래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를 벗어나서 자기가 살던 동네는 이 해묘이라는 동네를 벗어나서 38선을 넘은 게 원숭이 신자가 있는 동네니까 신자진의 궤도더라 이거예요. 신자진의 궤도 원숭이 신자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거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이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몰래 넘어와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오는 거야.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그때의 이제 탈북하는 과정을 우리가 면밀히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면 돼. 어떻게 해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용기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철저한 계획이 검증된 이제 안전이 담보된 건 없어요. 절대. 그럼 뭐예요? 그냥 밀어붙이기식인 거예요. 자, 억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야, 무조건 가야 돼.
예? 가다 죽더라도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극약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온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격다짐, 이것도 뭐예요? 우격다짐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예의범절이 반듯한 거와 관계없죠. 이거는 뭐예요? 체면도 없이, 이런 뜻이죠. 이 우격다짐이라는 거는, 뭐, 경우가 바른 거, 이런 걸 따질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격다짐은.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밀어붙이기식인데,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남의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이 내 땅을 버리고 남의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내가 그 땅에서 살 게 없어서 넘어간 거죠. 또,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 이게 이제 겁살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그 독립투사들 있죠, 독립투사들. 독립운동한 독립투사, 이런 사람들을 한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항거입니다. 그 정권에 항거한 거예요, 항거. 그죠? 그러니까 역모를 꾸민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역모. 뭐, 우리나라가 이제 침략 당해 있을 때는 그걸 역모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정권을 전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독립투사 이런 사람들이 보면 겁살 기운이 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선봉에 쓰는 거예요, 선봉. 북한에 그 많은 그 북한 인민들이 있는데, 그 인민들이 다 넘어온 건 아니죠. 내가 한번 넘어가 볼게. 나는 넘어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특징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사주에서 응용하느냐? 하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격다짐 억지로 밀어붙이기식 이래놨죠. 이거는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팔자에 있는 경우에 이걸 직업적으로 어떻게 이제 명에 있을 때, 그죠? 명에 있을 때에 보통 응? 법무, 법무 쪽입니다. 그러면 법무는 어떤 게 있어요?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겁살 기운이 있는 것은 차압, 그죠? 차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수, 그 다음에 수사 이런 것도, 예? 수색영장 가지고 오면 강제로 우리가 수사를 하죠. 수색을 하죠.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는 걸 말해요. 예,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법무부에서, 그 다음에 의료가 있어요, 의료. 의료로도 씁니다, 이 겁사를. 의료는 뭐예요? 박멸입니다, 박멸. 세균을 박멸. 박멸할 때 뭘 써요? 강압적으로 균을 죽일 때 약을 쓰죠. 그래서 이게 의료에 해당이 됩니다. 요 두 가지의 직업을 쓰게 됩니다. 겁살의 직업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에서 만났을 때를 한번 보면 운에서 만났다. 그렇다면 어떤 거냐 하면은 남의 땅을 밟으러 간다.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씁니다. 운에서 요게 이제 통변할 때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사유축 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민년이죠. 그러면 이제 올해 사유축 수행이 겁사를 만난 거는 어떤 거냐? 남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실제. 그럴 일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 떠난다, 이런 겁니다. 떠난다. 떠난다는 건데, 여기서 떠날 때, 그냥 뭐 출장 가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 그 일을 그만두고,
여기 선생님, 여기 탈북민들이 북에서 이 남으로 넘어올 때 뭐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간다. 이런 겁니다. 떠나갈 때, 자, 떠나간다. 떠난다. 이런 게 있습니다.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 이게 터전을 버리고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그죠? 예, 근데 떠나는 것이 항상 우리는 뭐예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양상이라 그랬습니다. 양상. 어떠한 양상이냐 했을 때, 음, 타의적이냐, 1번 타의적이냐, 2번 자의적이냐, 3번은 뭐야? 3번 자의적이지도 않고 타의적이지도 않은 것인가? 했을 때, 어, 떠나는 양상은 어떤 거죠, 이게? 본인이 일단 타의적인 건 아니다. 자의적이다. 자의적인 것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건 맞죠. 근데 어쩔 수 없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자의적이다. 여기서 자의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우리 개념을 정할 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상담할 때 그 선생님 이제 실제 해보면 뭐 되고 안 되고 또 뭐 그죠? 그 승진이 되고 안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안 하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 일어나는 양상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스토리의 전개를 알고 있어야 된다. 예, 어쩔 수 없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대화가 통하는 거에 이제 상호 간에 공감을 하려면은 어떠한 양상으로 이 일이 전개되는지 이 감을 잡아야 되거든. 우리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십신사를 알고 양상을 읽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거는 육친인데요. 육친인데 팔자에 이제 육친이 이렇게 있는데 관성, 인성, 식신, 재성, 비견, 겁재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해당 육친이 이제 겁살에 해당될 때 이런 말이죠. 겁살에 해당될 때 조금 지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관성에 겁살이 있다. 요런 걸 좀 잘 보셔요. 요런 거는 조금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이게 팔자를 봤는데 관성에 겁살이 있다. 그러면 뭐죠? 직업이 그 직업을 보통 보면은 빼앗는 직업이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요게 이제 빼앗는 직업, 빼앗는 직업 이렇게 되죠. 빼앗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빼앗느냐 하면은 재산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재산이고 뭐 다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빼앗는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있어요. 예,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구속이죠, 구속. 예.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해요? 그쵸, 법무부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경찰이다. 경찰이 되죠. 이런 건 잘 보여요. 직업을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학생들 진로, 이런 거, 적성 진로, 이런 거 볼 때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관은 육신으로 관성이 사주에 누구나 다 있겠죠. 물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관성이 대부분 다 있는데, 그럼 똑같은 관성이라는 것은 이건 육신으로 본 거죠, 육신. 그죠? 이거는 그냥 육신인데, 육신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직장인 것만 알지 무슨 직장인지 모르죠. 그때 십인사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바로 경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빼앗는 직업을 했을 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빼앗는 직업을 안 썼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본인이 빼앗긴다. 그죠? 어, 빼앗는 걸, 이제, 그러니까 이 겁사를 관련된 걸 직업으로 쓰지 않았다. 그러면 본인이 뺏긴다. 뭔가 빼앗긴다. 이런 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꾸 뭔가 압류당하고 구속당하는 그런 삶이 굴곡이 운이 나쁠 때 온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 인수의 겁살이라 그러면 문서를 빼앗기는 거죠. 이거는 맞죠? 문서에 차압이 들어온다. 문서가 압류가 들어온다. 이런 거. 이런 걸 좀 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팔자에 있으면. 자, 이쪽 앞에서는 다 뭐다? 자, 명이다. 근데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직업을 뭐로 쓴다? 예, 빼앗는 직업을 가지면 되는 거죠. 빼앗는 직업.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겁살이다. 이거는 뭐냐면 식상은 자기 기술이니까 특허 이런 거죠. 특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 그 다음에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이 겁살에 놓여 있으면은 뭐 빼앗길 일이 있는 거다. 그런 것이. 그렇죠? 음. 이 재성이 겁살이면은 재성이 겁살 위에 놓여 있다. 사주에서. 그러면 재물에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죠. 재물에 압류 들어온다. 다음 미견겁재에 이제 겁살이 있다. 이거는 이제 뭐 비견겁재가 내가 비견겁재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경쟁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전부 도둑놈이다 이 말이죠. 도둑놈이다. 경쟁자는 모두 도둑놈이 돼버린 거예요. 비견겁재. 또 뭐 형제간에 이제 우리 형님이 있는데 우리 형님이 겁살 기운이 강하다. 이제 그러면은 형님도 뭐 잘 뺏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실제 이 상담하실 때 좀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운에서 왔을 때입니다. 운에서 운은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는데 똑같아요.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그 이제 뱀띠가 사유축생이 이민년을 만났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이게 겁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겁사를 만났는데 그럼 지금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야, 그 참 신기하게 잘 맞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사표 쓰고 너 직장 생활을 버리고 내가 떠나갈 생각은 있지만은 뭐 안 가게 되더라. 이거 안 가게 되는 거는 왜 안 가게 되는가?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겁살이 왔을 때 가는 사람이 있고 겁살 다음 해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자기 사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에 따라서 겁살이 왔을 때 바로 떠나갈 수 있는 사람과 그죠? 뭐 가려고 마음만 먹고 무단히 노력하는데 가지지 않는다.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러다가 묘년에 가게 되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고 조금 다릅니다. 오늘 실제 사주 통변할 때 이런 내용을 다루겠죠. 예. 오늘은 겁살의 개념에 대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이 겁살을 취용하는 요령이라든가 통변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십신사를 끝까지 좀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겁살 다음에 이제 제살이 나오겠죠. 제살도 좀 하고 일단 좀 쉽게 제가 이 사주명리 말고 컴퓨터를 제가 좀 이제 좀 정보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좀 미리 배워뒀어야 되는데
컴퓨터 이런 걸 조금 이제 하려고 유튜브 영상을 이제 찾아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 유튜브 영상에서 사주를 이제 배우듯이 근데 그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컴퓨터 용어도 전문 용어가 많아요. 생소하죠. 사주도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이 어려우니까 접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컴퓨터 그죠? 사주도 그런 것 같아. 내용이 어려우면 접근을 못 해. 접근을. 물론 이제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내용이 재미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뭐 한번 이제 진입할 컴퓨터 쪽에 진입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우니까 영상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운 내용으로 12신사를 일단 다 할 계획이니까 예, 쉽게 쉬운 내용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제 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